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삶이란 비교하지 않아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부족할 게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역시 그들만의 결핍과 고통을 끌어안고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속 깊이 끌어안고 삶의 바람에 몸을 싣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식물도 우리는 아름다운 흙 위에 그들의 잎과 꽃만을 보지만 흙에 묻힌 뿌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다양한 식물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정말 많은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던 벌레잡이 제비꽃 삼총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뜻 보기엔 다육식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벌레를 잡아주는 이로운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이 친구가 이렇게 벌레를 잡아주는 식물이라니 어울리지가 않죠. 벌레잡이 제비꽃은 멕시코가 자생지이고 야생에서는 암벽의 습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짧은 선모에 점액이 나와서 그것으로 곤충을 잡아낸다고 합니다. 잎의 선모의 점액으로 큰 벌레보다는 뿌리파리나 초파리 등의 작은 벌레를 위주로 잡아냅니다. 큰 벌레는 우리가 손으로 잡기 쉽잖아요. 근데 작은 벌레는 오히려 잡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잡아준다는 점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농원에 온 지 반나절 만에 많은 초파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뿌리가 발달한 식물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뿌리가 많고 발달한 식물일수록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벌레잡이 제비꽃 친구들은 물을 많이 자주 줄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속끝까지 말랐을 때 잎에 물이 안 닿게 물을 주시거나 저면 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수태에 잎꽂이로 번식시켜 주시면 매우 잘 자라나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앙증맞고 아름다운 벌레잡이 3종 친구들이었습니다. 대문자초는 독특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식물이죠. 이러한 매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화초로 꽃이 무리지어 날아가는 나비 같은 느낌을 줍니다. 대문자초라는 이름은 꽃이 큰 대자를 닮아서 대문자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대문자초는 약간 습하고 반나절 정도는 그늘이 지는 그런 장소를 좋아합니다. 때문에 우리네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 화단에서 키우기 매우 수월합니다. 바위치와도 닮았다 하는데 바위치와는 달리 가을에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직은 작고 소중한 왕관 골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면 줄기도 길어지고 잎도 자라면서 붉은 분홍색 꽃을 피워내죠. 신기하고 조금은 생소한 야생화입니다. 꽃받침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꽃받침 사이로 조그만 나팔처럼 생긴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 꿩의 비름입니다. 꿩의 비름 친구들은 워낙에 잘 사는 친구들이어서 생각날 때 물만 적당히 줘도 싱싱하게 잘 살아납니다. 야생화이다 보니 월동도 수월하고 손이 덜 가는 파릇파릇한 친구이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다육이처럼 잎이 좀 통통하고 연두색과 초록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렇게 분홍색의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실 친구는 회양잎 동초입니다. 회양목과의 식물로서 줄기 따라 작은 잎이 나 있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상록 감목수로서 야생화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겹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경우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예 조금 큰 친구를 들이셔서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시더라도 아기인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서 키워내시는 분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꽃이 핀다 하여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색깔이 우아하고 다양한 꽃의 종류가 있는 게 특징이죠. 또한 흔치 않게 겨울 내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찌는 듯한 고온을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인디언벨은 정말 많은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친구입니다. 아름다운 종 모양의 붉은 꽃은 사람들의 시선을 금세 사로잡곤 합니다. 원산지는 남미 지역 중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고온을 좋아하고 습한 환경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인디언벨은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 식물은 구근이 썩거나 얼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시고 흙을 적당하게 말려주시는 게 키포인트겠죠. 다가오는 겨울에도 잘 키워주시려면 구근이 얼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겨울에는 밝은 그늘, 따사로운 햇살을 많이 받게 키워주시고 여름에는 자리를 옮겨서 반그늘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구근 건강하게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은 잘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연분홍 같기도 하고 연보라도 조금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 누운주름입니다. 이름 역시 너무 귀엽죠? 누운주름 꽃은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개량한 친구로 다년생 지피 식물입니다.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정원이나 큰 화분에 심어주셔도 무리 없이 잘 자랍니다. 꽃도 봄까지는 수더분하게 피어나고 여름까지도 피기도 합니다.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예쁘네요. 왜 이름이 누운주름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꽃을 보면 저는 오히려 한 마리의 종달새 혹은 나비를 닮았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와인컵 지손입니다. 수영이 좋은 친구죠. 이름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인컵 모양의 봉긋한 꽃이 피어납니다. 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레드 와인이 담긴 와인잔을 닮은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하고 정말 찰떡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다년초 식물입니다. 보통 지손이 풀은 다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종류의 지손이를 보고 키워봤는데 단연 와인컵 지손이가 가장 꽃이 화려하고 쨍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하얀 가자니아입니다. 둥근 모양의 꽃잎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므리고 있지만 나중에 꽃이 피어나면 삐죽삐죽한 모양의 꽃잎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특히 하얀색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친구죠. 잎은 이렇게 둥글게 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심 페랭이는 루비 페랭이라고도 불립니다. 페랭이는 우리나라에서 옛날 서민들이 쓰던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꽃은 작고 아담하지만 개화 기간이 길어서 지금부터 쭉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랭이 꽃은 흙이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동백은 영어로는 카밀리아입니다. 겨울부터 4월 정도까지 꽃이 피는 상록 화렵수입니다. 낙엽이 지지 않고 늘 푸른 잎을 가진 친구죠. 동백은 워낙 꽃과 이름이 아름다워서 수많은 개량종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 블랙 로즈 역시 가정에서 화단에서 키우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개량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동백과 애기 동백을 개량한 것 같습니다. 동백의 꽃은 워낙 아름다워서 나무에서 한 번 피고 땅에 떨어져서 한 번 더 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떨어진 모습조차 아름답습니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오렌지 자스민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이라고 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세요. 15도 이상에서 키워주세요. 꽃말은 사랑스러움,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윤기 있는 잎과 향기로운 꽃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꽃이 하얀 느낌이라 왜 오렌지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 있는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귤을 닮은 오렌지색의 작은 열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농원에는 노란색의 캐롤라이나 자스민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분홍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만의 우아한 자태가 보이시나요? 잎은 깃털처럼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이 능소화만의 특징인 것이죠. 여름에는 화려한 꽃을 피워서 정원 베란다, 발코니, 탐장 등에 두고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보기 좋은 친구입니다. 능소화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하는 친구죠. 다음 두 친구는 아젤리아나 분홍과 흰색입니다. 아젤리아 철쭉은 유럽 벨기에에서 개량한 신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철쭉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작은 몸집에 이렇게 큰 꽃망울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꽃의 화형이 뚜렷하고 크고 겹꽃이 많이 피어납니다. 햇빛을 많이 보여주실수록 꽃색이 진해지고 화사해집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한 이메리스 역시 농원에서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네요. 다음 친구 네팔 요정은 우리나라의 무궁화와 같은 네팔의 국화입니다. 또 이 친구 네팔 요정이 특이한 점이 줄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꽃을 기대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이 친구 분홍 향기별입니다. 이름에 별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별 모양의 꽃을 피어내더라고요. 또한 잎이 부추를 닮았다 하여 자화부추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근상풍노초입니다. 새색시라는 꽃말을 가진 풍노초는 산과 들에서 잘 자라고 뿌리를 이렇게 올려 심어서 세력이 더 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봉긋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풍노초는 겹꽃과 호꽃으로 나누어서 구분도 가능하죠. 호수로 피는 꽃은 단정한 매력, 겹꽃은 작지만 풍성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블루아이스는 오묘한 색감과 특유의 우아한 자태 때문에 겨울감에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침엽수라 추위에도 강하고 뾰족한 잎에서는 살짝 상큼한 레몬 향까지 나타납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감목인 섬계야광. 섬계야광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울릉도의 도동과 송곳산에서 자라는 우리나라의 특산종인 섬계야광은 꽃은 5월에서 6월 정도에 생겨납니다. 은은한 정도의 빛이 드는 양지에서 겉은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베란다 활동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블루 아이스와 함께 두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둘이 뭔가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열매는 앞서 보신 듯 이렇게 빨갛게 돋아나는데 꽃이 새하얗게 피어서 청순한 매력이 가득합니다. 청순과 상큼 사이를 오고 가는 매력을 가진 친구 바로 섬계야광입니다. 우리의 어여쁜 사랑초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게요 라는 절절한 꽃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초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종과 여름에 효면하는 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온도가 맞으면 사계절 내내 개화를 하기도 합니다. 청사랑초 및 일부 옥살리스 종이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사랑초 물갈이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가요? 사랑초는 어떻게 보면 물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물을 많이 줘도 시들시들한 것 같기도 하죠. 같은 종류의 사랑초여도 어떤 화분에 심었느냐, 어떤 흙에 심었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초에 물을 주는 시기는 우선 사랑초는 살짝 흙이 마른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흙이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다 싶으면 통풍을 시켜줘서 흙을 말려주세요. 그래서 흙이 좀 말랐다 싶을 정도를 유지해 주시다가 흙이 더 바짝 마르면 살짝 시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때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살짝은 무신경해야지 오히려 사랑초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습인 상태인 사랑초는 오히려 계속 잘 마르고 있나를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뿌리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부족하게 키워도 살아남지만 대부분 넘치게 키우게 되면 사랑초가 가습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키우시다 보면 뿌리가 화분 밑으로 뚫고 나오거나 사랑초 물주머니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화분이 비좁아서 뿌리가 돌출된 것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경우는 흙 표면이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 혹은 반대로 평소보다 흙이 빠르게 마르거나 잘 마르지 않을 때 역시 분갈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고 계신 친구들처럼 소형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경우 분갈이를 안 한 지 1년 정도가 넘었다면 분갈이 해주셔도 됩니다. 대형 화분은 분갈이를 한 지 2년 정도 지난 경우 분갈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랑초의 우짜란 줄기는 수시로 뽑아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썩으면서 나타나는 곰팡이를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식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